오케이. 빨리빨리 가보자. 자, 너네가 운동 전에 이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냥, 잘 안 보여? 어, 좀 훈련을 하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그냥 사실 너네가 대부분은 그냥 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지. 사실 뭐 이게 훈련 목적이 뭐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주니까 한다. 약간 이런 경우가 많거든. 모든 교육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사실 미국에 가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프로 선수가 되면 사실 나한테 맞는 운동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수동적으로만 받다 보니까 너네가 뭐 왜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당위성이 좀 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좀 스스로 이거 왜 하는 거지? 이거 목적이 뭐지? 어디에 들어오는 거지?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너네가 커서 지도자가 만약에 된다 했을 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극혐하는 지도자들이 뭐야? 나 때는 다 이렇게 했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네가 신뢰할 수 없잖아. 왜냐면 너네는 정보를 굉장히 잘 얻을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뭐 챗GPT나 이런 것만 찾아봐도 코치님 말이 틀렸네? 교육자의 말이 틀렸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굉장히 똑똑한 세대란 말이야. 너네가 똑똑해지고자 하면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는 세대야. 이런 트레이닝도 다 맞진 않지만 어느 정도 물어보면 다 엄청 선생님들 맨날 물어보는데 같이 질의를 해. 내가 알고 있는 걸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이런 저자들의 책 같은 것도 넣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대화해보면서 어떤지 좀 얘기도 많이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당연히 이건 틀렸네 맞네 내가 좀 선별을 해야겠지만 대부분 대략적인 것들은 좀 이론이다라고 정립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잘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 앞으로는 훈련할 때 좀 뭐 어떤 물어볼 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 코치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AI나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면서 좀 더 똑똑하게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 훈련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목적은 딱 하나라도 있어야 돼. 이거 왜 한다? 하나만 있으면 심플하게. 무슨 말이 되지? 그래서 너네 피지컬 운동 하는 거 보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건지, 뭐 바디빌더가 되고 싶은 건지 참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야. 쌤도 옛날에는 몸이 되게 좋았지만 지금은 사실 몸을 막 이렇게 키우진 않거든. 바디빌딩 훈련도 되게 많이 했고 사실 젊었을 때는 멋있어 보이고 싶은 것도 있지만 팀에서 또 야 너 피지컬 되게 안 좋네 좀 몸이 좋아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상체 키우라고 하고 막 하체 키우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꼭 좋아지는 건 아니고 분명히 힘이 세지긴 하지만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수들을 훈련할 때 피지컬 레디니스라고 해가지고 이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되게 많아. 사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이지만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체적인 능력을 위해서는 파워를 길러야 되는데 파워를 기르기 위해서는 스피드도 길러야 되고 근력도 길러야 돼.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많이 해줄 거야. 뭐 다른 인지적인 능력은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아니면은 프리프로셉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감각을 어떻게 느끼는지 뭐 약간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다 이쪽 영역에 있고 뭐 자율신경계, 내가 교감신경계나 부경신경계는 내가 확 긴장하고 뭔가 좀 집중해야 될 때 얘네들이 잘 켜지는지 내가 회복해야 될 땐 잘 꺼지는지 부감신경이 잘 켜져서 꺼지는지 에너지 시스템은 너네가 그냥 런닝하면 다 유산소라고 생각하지만 런닝 안에서 무산소가 있고 유산소가 있고 무산소와 유산소가 겹쳐져 있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스스로 이런 것들 너무 어려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잘 보이지? 스피드랑 근력 운동만이라도, 재활, 너네들한테 맞는 개인 훈련만이라도 좀 잘 해보자. 그게 이제 근력 운동의 안정성, 가동성 운동, 이런 것들은 너네가 스스로 계속 채워줄 수밖에 없어. 채워줘야 돼, 무조건.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도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알아야 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채워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설계하는 거는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정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너네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미국에 갔어.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영어. 영어 공부에다가 80%, 한 90%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처음에는 적응하려면.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괜찮아지면 영어를 한 50%, 40%를 줄이고 나머지 것들을 채워 나갈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너네들이 운동할 때도 훈련할 때도 이게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걸 채우지 않고 싸레레 막 이런 거 하고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답답한 거지. 왜냐면 너네가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이상한 데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 되게 아쉽다. 되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훈련한다. 넌 선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평생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네가 훈련을 해봤자 초등학교 뭐 빠르면 유치원부터 뭐 성인 뭐 한 대학교까지라면 24살까지 이때까지 딱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너네가 이제 선수 그만두게 된단 말이야. 그 똑같은 시간 안에 얼마나 밀도 있게 훈련을 했는가에 따라서 너네 몸이 달라지고 뭐 축구 실력도 느는 건데 뭐 다 해 한 100년 동안 운동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할 수도 있겠지. 다 같이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너네는 효율을 굉장히 많이 추구해야 되는 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운동하지? 이거를 생각을 하되 아 이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안 해. 약간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뭐 너네 효율 따지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감독님들이. 근데 그 효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효율적인 거를 일단은 세팅을 해놓고 열심히 해야 된다. 꺼지면 얘기해줘. 꺼지면 계속 얘기해줘.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제일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 강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좋아. 근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훈련이 서포팅을 해주고 있는가 안 해주고 있는가를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돼. 무슨 말이 되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이제 너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파악하고 검사하고 그걸 또 분석해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그걸 해보면서 계속 관리하는 거. 너네가 실제로 그것들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너네들 훈련을 시키는 거야. 사실 너네들이 이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너네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근데 머릿속으로 너네가 항상 그걸 하고 있으면 돼. 내가 축구적으로는 뭐가 부족하고 피지컬적으로는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채울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어야 너네가 그 훈련을 밀고 나갈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없으면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이거 뭐 그냥 시간 나면 하는 거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훈련을 이어나가기가 되게 어렵다. 오케이? 그래서 목적이 명확해야. 그리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너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너네한테 확신을 주는 거. 이게 정말 너가 필요해 라는 작업을 좀 처음에 많이 하거든. 그래야 너네가 따라오니까 너네가 해야 되거든.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것들, 어제 했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선생님이 그냥 막 넣어주면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순간적인 스타트하고 방향 전환하고 이런 것들은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은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입힐 수 있거든. 근데 신체를 향상시키는 거는 정말 꾸준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짝 선생님이랑 뭐 한두 달 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너네가 가서 꾸준히 채워줘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마인드 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누면 무브먼트 스킬과 무브먼트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 스킬은 우리가 했던 러닝 드릴들, 방향 전환, 뭐 대시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를 이제 뭐 트랙 운동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눠서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무브먼트 타입, 이런 짐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오늘은 무브먼트 스킬보다는 타입을 알려줄 거예요. 스킬은 이것도 또 엄청 방대하고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 접목해서 또 무브먼트 스킬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분류도 너무 또 다양하고 너네가 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 근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좀 웨이트를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좀 쉬울 수 있어. 자, 일단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면 힘속도 그래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면 왼쪽 축,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 포스, 그리고 이제 X축 같은 경우에는 벨로시티잖아. 이게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빠르게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몇 킬로 해? 100kg? 100kg 미는데 그 속도가 있잖아. 100kg 밀 때 속도가 어때? 느리지. 근데 10kg 밀면 어때? 빨라지지. 이 그래프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힘을 많이 내기는 조금 어려워. 그치? 그리고 속도가 크면, 힘이 크면 클수록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 자, 지금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다른데 이거는 100kg를 벤치프레스 미는데 걸리는 속도를 나타낸 거야. 지금 시간이 빨간애는 그 벤치프레스 100개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 완만하지 그래프가. 근데 파란색에는 빠르지. 그러면은 이 둘은 같은 운동을 한 걸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100kg 들었어. 근데 똑같을까? 다른 거야. 얘는 100kg를 더 들 수도 있는 사람이고 100kg밖에 못 들어도 더 빠르잖아. 그러면 선수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더 빠르게 써야 되지. 그럼 너네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100kg를 그냥 천천히 이런 훈련이 아니라 100kg를 밀더라도 좀 빠르게 밀어내는,
조금 더 빠르게 밀어낼 수 있는, 내가 최대 힘을 길러놓고 그거를 최대한 최대 힘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돼. 그런 선수가 10m를 빨리 주파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걸 이제 우리는 RFD라고 해. 힘을 얼마나 빨리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게 너네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선수들한테는. 그래서 단순히 웨이트 트레이닝도 중요하지만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목적은 결국에는 속도로 가야 된다는 거야. 너네가 이걸 빨리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이 되지? 그래서 두 선수 중에서 파란색 선수가 더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목적은 너네가 그럼 축구만 훈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근데 이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속도가 빨라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포텐셜이 올라가기 되게 어렵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0kg 얘기를 했지. 만약에 100kg를 못 드는 애는 어떡할 거야? 100kg를 빨리 밀 수 있을까? 절대 빨리 밀 수 없어. 100kg를 빨리 밀려면 일단 100kg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자체는 100kg를 들을 수 있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100kg 얼마나 빠르게 밀어낼 수 있는가까지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100kg를 드는 거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거를 또 얼마나 빨리 밀 수 있는가, 그것들을 잘 받아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제 무브먼트 이런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면으로 가속하고 감속하고 최대 속도 훈련하고 옆으로 측면으로 셔플 운동이 나오기도 하고 크로스오버도 나오기도 하고 커팅이 어떻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종류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쌤이 그냥 계속 알려줄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이제 무브먼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너네가 생각하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렇게 큰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너네 웨이트 트레이닝 보면 자 어깨, 월, 수 하고 뭐 화, 목은 등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이제 바디빌더들이 하는 어떤 훈련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할법은 선생님은 되게 싫어해. 왜냐면 너네가 근육 자체를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립 운동이잖아. 근데 축구에서는 절대 고립 운동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내가 이 특정 근육을 훈련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 특정 움직임을 훈련할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게 조금 더 맞아. 그래서 여기는 뭐냐, 전체 움직임이 미는 동작이냐 당기는 동작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리고 하체에서도 미는 동작이냐 당기는 동작이냐, 두 발이냐 한 발이냐, 아니면은 엉덩이 위주로 움직이냐 무릎 위주로 움직이냐, 약간 이런 분류로 나누는 거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두 발이냐 한 발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고, 회전은 이제 내가 안정성을 위한 회전이냐 아니면은 폭발력을 위한 회전이냐, 약간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안정성을 위한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랭크 같은 거, 폭발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던지거나 뭔가 막 이런 공 던지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력을 위한 코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분류가 있고, 상체 같은 경우에도 미는 동작과 당기는 동작이 있는데 수평으로 미냐 수직으로 미냐 약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운동이라기보다는 뭔가 폴바디가 전체적으로 그냥 좀 밀어준다거나 당겨준다거나 이런 운동들은 해줄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어깨만 고립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 어깨가 커야 돼, 프레임이 넓어져야 돼, 그래야지 세 보여 라고 해서 길러야 돼 무조건 막 이제 에이전트가 너무 원해, 팀에서 감독님이 너무 원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키긴 하거든. 근데 쌤은 되게 비추하는 운동이긴 해. 이게 완전 이제 보여주는 운동이지 절대로 너네 퍼포먼스에 연결되진 않거든. 내가 좀 강해 보인다고 해서 상대방이 쫄거나 어깨 좀 크다고 해서 쫄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게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 오히려 나는 근데 둔해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써야 되거든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거를 요구하는 감독님들은 쌤이 봤을 때는 자질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거를 기준으로 선발을 한다는 거잖아. 그 강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선발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판별 기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원하면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원해. 이 뽑는 사람이 내 이 팀에 가고 싶은데 이 팀에서 이걸 원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선수들의 어떤 딜레마 같은 거긴 하다. 근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의미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운동 기반으로 진짜 큰 운동들만 쌤이 몇 개 알려줄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항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특이성, 과부하, 점진성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 특이성은 뭐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기르고 싶어. 그러면은 그 유사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축구가 늘고 싶어. 그럼 축구를 해야 되는 거야. 인사이드 패스가 늘고 싶어. 인사이드 패스를 해야 된다는 거야. 축구가 늘고 싶어서 했는데 나는 인사이드가 늘고 싶었던 거야. 인사이드 패스가. 근데 축구를 했는데 다른 걸 했어. 그럼 인사이드 패스가 안 늘겠지.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똑같다는 거야. 내가 뭔가 밀어내는, 상대방한테 버티는 훈련을 기르고 싶었어. 근데 그런 버티는 훈련을 하거나 뭔가 이거에 저항해서 내가 각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힘을 밀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걸 기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굉장히 어렵다. 과부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 훈련을 했어. 근데 이게 가벼워졌어. 근데 맨날 100kg로만 해. 그러면은 이제 훈련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적응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오버로드를 해줘야 되고. 근데 점진성은 갑자기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렸다가 약간 이렇게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초과 보상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안 준 상태. 근데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떨어져. 퍼포먼스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훈련을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 당연히 몸에 알이 배기기도 하고 막 중추신경계도 피로하고 말초도 털리고 막 이러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는데 그러면서 퍼포먼스 쫙 떨어지거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거치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네한테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너네가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희망이 있는가를 봤을 때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분명히 퍼포먼스 훨씬 더 높은 선수들 많고 미국에는 그거보다 퍼포먼스가 좋은데도 걔네들이 이걸 더 해. 얘 문화 자체가 얘네들은 기본 피지컬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네가 느껴서 알 거야. 몸이 굉장히 세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 파워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거기다 걔네들은 그런 운동들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미친놈들처럼 막 들고 막 그런단 말이야. 보면 그 짐도 엄청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구에 이거는 내가 축구에 오늘 내일 나갈 훈련에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안 한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점점 뒤처지게 되는 거야. 뒤로 가면 갈수록. 한국 선수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약해. 그래서 보면 누구는 뭐 안 한다는데요, 누구는 뭐 안 한다는데요 그러잖아. 쟤는 웨이트 안 한다는데요, 쟤는 뭐 스피드 훈련 안 한다는데요 하면 거기까지가 자기 한계를 그냥 결정 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한계를 좀 더 뚫고 싶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신체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되지? 축구도 많이 늘어야 되고 하는 거 보면 축구도 많이 늘어야 돼.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굉장히 잘 버무려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이 초과 부상 때문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 그러다가 나중에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안 해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해도 문제야.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이제 좀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운동 빈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 양은 어떻게 할 건가, 운동 시간은 얼마나 가져갈 건가, 그럼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말해줘도 너네가 스스로 하긴 어려울 거야. 근데 요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들어가면 조금 더 다르게 보일 거야, 웨이트 트레이닝이. 훈련 빈도 같은 경우에는 옵시즌 같은 경우에는 6일까지도 운동을 해. 4일에서 6일까지 운동을 하고 인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서 3번 정도. 진짜 팀 스케줄 너무 빡세다 그럼 한두 번 정도 하는 거고 진짜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어야 될 때 휴가야. 이럴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좀 쉬어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너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약간 진짜 오프 시즌이자 약간 포스트 시즌 같은 느낌이거든. 이제 포스트 시즌이었다가 이제 오프 시즌 갔다가 이제 다시 프리 시즌으로 가는 약간 이런 상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점점 이제 짐 세션을 줄여가면서 이제 축구 세션을 더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거든.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오프 시즌이 한 두세 달 정도 돼.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인 시즌 가면 너네가 가서 훈련 혼자 했을 때는 내가 한 두세 번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막 어깨 막 이래가지고 막 어깨 막 가슴 등 해가지고 6일 동안 막 웨이트 트레이닝 가가지고 웨이트장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부하를 쌓아서 뭔가 훈련하는 거는 한 두세 번 정도라고 보면 된다. 나머지는 집에서 뭐 밴드 가지고 내가 보강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좋아. 그리고 이제 훈련 강도 같은 경우는 인텐시티 우리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몇 번 할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스트렝스와 그냥 완전 최대 근력과 파워 운동은 5번 미만. 이게 횟수야. 위에 있는 표가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 이게 이제 반복 횟수라고 보면 돼. 내가 5번을 하고 나서 더 이상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최대 근력과 파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파워 운동은 너네가 낼 수 있는 폭발력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훈련 효과가 없어. 애매한 훈련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쌤들이 뭔가 빠르게 하라고 할 때 혹은 다 내라고 할 때 쌤은 쉬는 시간을 많이 주거든. 다른 코치님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쉬는 시간을 되게 많이 줘. 그 이유가 에너지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최대로 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너네가 스피드 훈련도 파워 훈련도 100%, 110%, 105% 조금씩 뚫어야 더 그게 세지고 빨라지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훈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훈련을 뭐 한 5개씩 5세트를 결정을 해왔는데 했는데 안 돼. 그럼 스탑해야 돼. 오늘 스케줄이 뭐 내가 좀 힘들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폭발력이 안 나온다. 그럼 안 시켜.
스피드 훈련 시킬 때도 쌤이 오늘 너 최대 스피드 훈련이야? 원래 33 나오는 애야? 근데 막 32? 막 이렇게 나와. 아, 스탑. 몸 상태 안 좋네. 한두 번 뛰어보다가 이거 더 하면 체력만 낭비하고 안 되겠다. 다른 운동 넘어가자 하면서 훈련을 바꿔버려. 그래서 목적에 맞는 훈련이 안 되니까. 그래서 90%, 95% 밑으로 떨어지면 훈련은 중단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훈련을 넣을 때는 쌩쌩한 날에 넣어야 돼. 좀 내가 뭔가 최대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뭐 월요일 같을 때 진짜 쌩쌩할 때 하거나 하는 거고, 뭐 하이퍼트로피나 아니면 이제 근지구력 같은 걸 기를 때는 이게 하면 다 털려버리잖아. 이런 거는 좀 약간 뒤쪽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 훈련의 뒤쪽에 배치한다. 혹은 금요일 이런 데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완전 망해버리니까. 자,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스트렝스 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6개 미만으로 해가지고 6세트 미만으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파워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진짜 싱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하나만 빵 터트리는 거야. 그럼 하나 하고 쉬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하나 하고 쉬고 하나 하고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막 점프를 여러 번 해야 돼. 그러면 뭐 포고 점프 같은 거, 아니면 쌤이 막 무릎 점프 같은 거 시키고, 그런 거 한 5번 정도 시키지. 5번 정도 하고 쉬었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트를 반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트로피 근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기본적으로 한 8개에서 12개, 뭐 국룰이 10개씩 3세트잖아. 그치? 10개씩 3세트인데 이제 그 사이에 있어서 10개씩 3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내가 한 10개 할 수 있는 무게로 5세트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훈련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 그 운동은 일주일에 2번만 해도 충분해. 내가 훈련을 못하면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주일에 2번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 뭐 내가 인시즌이야. 인시즌의 목표는 기르는 게 아니라 오프시즌에 이런 데 맞는 걸 유지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때는 유지하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만 그냥 해가지고 한 세트, 그러니까 쌤이 한 5세트라고 10세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 5세트 하는 운동이야. 그러면은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기르고 싶어? 그러면 운동을 2번 넣어 놓는 거야. 분할할 때. 이건 이따가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돼도. 쌤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나중에 참고하면 되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1RM, 뭐 5RM 막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내가 1RM은 맨 왼쪽 표 1RM 레피티션 맥시멈이라고 하는 건데 최대 반복 횟수야. 100%로 하면 한 번밖에 반복 못 하겠지. 근데 90%로, 근데 내가 100kg야? 근데 그 90kg로 세팅을 하면 한 4번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간접 추정을 할 수 있어. 내가 최대 근력이 얼마구나. 내가 이 정도면 몇 개 몇 세트씩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세팅할 수 있어.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표로 그 인터넷 같은데 RM, 레피티션, 맥시멈 이런 거 치면 다 나와.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사람마다 특성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누구는 이 표랑 되게 잘 맞고, 누구는 더 많이 드는데 반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 누구는 많이는 못 드는데 반복을 많이 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걸 찾아 나가야 돼. 나는 나한테 최대 근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나한테 근비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근력 운동이나 파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2분에서 5분까지도 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쌤이 해보니까 쌤이 옛날에는 진짜 파워 운동이랑 막 약간 이런 되게 무겁게 하는 리프팅 종류의 운동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근데 3분 이상 쉬면 퍼져. 약간 너무 쉬면 퍼져.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한 3, 4분 정도 쉬어주는 게 좋지 않나. 5분까지는 쌤은 잘 안 쉬는 것 같아. 그래서 막 5 곱하기 5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막 최대 근력 운동까지는 아니고 완전 근접한 근력 운동 5 곱하기 5 프로그램 들어간다라고 하면 쌤은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파워 운동 같은 경우에도 쌤 한 2분 정도 쉬게 하거나 1분 정도 쉬게 하거나, 뭐 이제 2분 이상 쉬게 하는 건 스프린트 같은 것들이었어요. 한 6초에서 10초 정도 최대 스프린트를 뛰게 되면, 너네 저번에 30m 그거 뛰는 거 뛰고 나서도 이거 2번 뛰면 털려서 못 뛸 것 같은데요 막 이러잖아. 그 정도 할 때는 쌤이 한 2분에서 한 5분 정도는 쉬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비대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쉬게 하고, 이제 근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근지구력이잖아. 그러니까 20개를 했는데도 3초 쉬었다 또 들어가는 거야. 2초 했는데도 3초 쉬었다 또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에 맞춰서, 운동의 특성에 맞춰서 쉬는 시간을 많이 준다. 스트렝스와 파워 운동은 최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적지만 많이 줘야 된다. 막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는 목적에 맞지 않는 운동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무게를 얼마나 올려나가야 되는가를 보면, 한 일주일에 내가 운동을 만약 2번 했어. 근데 2번 연속
심리적으로 되게 괜찮네, 부담이 없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 증량을 하는 건데 그냥 막 10kg씩 막 이렇게 증량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체는 조금 덜 증량하고 하체는 좀 더 많이씩 증량을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체 같은 경우에는 한 1kg에서 4kg 정도에서 좀 올라가는 편이 많고,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리면 한 5kg 정도에서 한 10까지는 잘 안 올리고 5에서 7kg 정도씩 올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한 번에 팍팍 올리지 말고 괜찮네 하고 좀 올려보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숙련돼야 이걸 따르면 돼.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 잘 못해? 그러면은 뭐 감이 없어. 이거 나중에 숙련되면 진짜 옆에 1.5kg짜리 딱딱 낀 것만으로도 진짜 엄청 무거워지거든. 갑자기 속도가 엄청 떨어져.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왜 속도가 떨어지네, 파워를 못 내네, 그러면 이거 올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자, 요거는 이제 잔존 효과인데, 너네가 훈련을 좀 안 하면 불안하잖아. 내가 이거 훈련 효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거든. 근데 너네가 가장 많이 챙겨줘야 되는 거는 맨 밑에 있는 스피드 훈련이야. 스피드 훈련은 오늘 만약에 스피드 훈련을 했어. 5 플러스 마이너스 3 돼 있잖아. 오늘 스피드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능력치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훈련 효과가 있어. 근데 일주일을 훈련 안 하면 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거 스피드.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 최대 스피드 훈련 안 했다. 그러면 쫙 떨어져 있어. 내가 낼 수 있는 스피드에 뭐 한 80%막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너네가 그냥 축구하는 속도로만 계속 뛰게 되는 거야. 그 정도 스피드 훈련은 하니까. 근데 그 정도에 딱 멈추는 거지. 근데 내가 최대 스피드 훈련을 계속 땅땅 때려놓으면, 축구에서는 최대 스피드를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 근데 최대 스피드를 높여놔야 내가 여기까지 가는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근력 운동이랑 똑같아. 최대를 올려놔야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어떤 이 여력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이 훈련을 안 해놓으면 그냥 너 어차피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데 최대 속도 훈련 왜 해야 돼? 라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인 거지. 내가 세게, 난 100kg만 밀 건데 내가 120kg 훈련을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지금 100kg를 세게 빠르게 던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 되지? 그리고 오히려 약간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히려 길어. 너네가 한 30일 정도 훈련을 안 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최대 근력 훈련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피드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순서 같은 경우에는 너네 어떻게 하면 좋냐면, 소프티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사지나 아니면 폼롤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부 조직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동성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운동을 하는 거죠. 안정성 운동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활성화 운동이랑 안정성 운동이랑 되게 비슷해. 그렇게 좀 내가 쓸 근육들을 활성화하고 그거를 이제 같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 파워 훈련한 다음에 스트렝스 훈련하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시키는 걸 먼저 하고, 내 몸에 꺼져 있는 근육들을,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근육들을 먼저 활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폭발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티슈하고 모빌리티하고 스테빌리티하고 스트렝스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마 창민쌤이 모빌리티랑 스테빌리티를 잠깐 간략하게 해주면서 오늘 할 스트렝스 훈련들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궁금한 점. 설명이 너무 깔끔했나?